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속으로 나 혹시 입냄새 나는 건가? 하고 걱정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입냄새라는 게요. 단순히 청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다양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아무리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던 그 끈질긴 입냄새의 진짜 이유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상쾌한 입을 되찾을 수 있는 비법을 1시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총 10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각각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고 실생활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꼼꼼하게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 아침부터는 나 입냄새 걱정 없는데 하고 스스로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양치만으론 부족한 이유. 아마 다들 하루에 2번, 어떤 분은 3번까지 이를 열심히 닦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 안이 텁텁하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이죠. 사실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혓바닥이에요. 혀 위에는 하얗고 얇은 막 같은 게 낄 수 있는데 이걸 설태라고 부르거든요. 이 설태는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그리고 세균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오래되면 악취의 원인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끈적하고 말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분들, 혹은 양치를 하고 난 후에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입 냄새 스프레이를 자주 뿌리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양치할 때 입은 상쾌한데 10분만 지나면 다시 입 안이 꿉꿉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혀를 닦지 않거나 닦아야 한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칫솔질하기 전에 혓바닥을 살짝 내밀고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절대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혀를 자극해서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엔 조금 헛구역질 날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아침 입 냄새가 훨씬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설태 관리를 꾸준히 하면 입 냄새뿐 아니라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입 안이 맑아진 듯한 느낌까지 드니까 일석이조죠. 자, 양치만으론 부족하다는 말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둘째, 입이 자주 마르면 냄새가 강해진다. 입 안이 바짝 마르면 이상하게도 입 냄새가 훨씬 심하게 올라오죠. 그냥 냄새뿐 아니라 텁텁하고 말할 때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심지어 입술까지 마르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게 돼요. 우리 몸에서 침은 단순히 음식 삼킬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씻어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침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갑자기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악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로, 발표나 면접 같은 긴장되는 상황에서 입이 마르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입 냄새도 나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죠? 둘째,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했던 기억 많으실 거예요. 셋째,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만 들이키는 분들. 입 안이 꾸덕해지면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목표로 잡고 물병을 늘 곁에 두고 자주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은 코호흡을 유도하는 테이프나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활용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또 구강세정제보다는 무설탕 껌이나 입안에서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레몬 조각 같은 것도 효과 있어요. 무엇보다 입안이 촉촉해야 냄새도 덜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입에서도 냄새가 난다. 입 냄새가 난다고 무조건 입 안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 안, 특히 위장이 안 좋을 때도 냄새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위산이 과하거나 역류가 자주 생기는 분들은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식도를 타고 입까지 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트림이 자주 나오고 그 트림 냄새가 시큼하거나 고약한 분들,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오래가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린 분들, 이런 분들이 입 냄새를 더 자주 겪어요. 이럴 땐 무조건 소화기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늦은 야식은 줄이고 과식은 피하고 특히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은 위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최소한 30분은 천천히 걸으시고 베개를 살짝 높게 해주는 것도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위장이 편해야 입 냄새도 사라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넷째,
입냄새의 주범은 입 안 세균.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입속 세균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나 죽은 세포 같은 게 입안에 남아있으면 세균들이 그걸 분해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고약한 냄새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불쾌한 입 냄새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고 양치를 미루는 버릇이 있는 분들, 교정기나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분들, 그리고 입안이 항상 꿉꿉하거나 점액이 끈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입안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칫솔질만으론 부족해요. 치실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셔야 해요. 치아 사이에는 칫솔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거기서 세균이 숨어 살거든요. 그리고 구강세정기나 항균 성분이 있는 가글도 좋고 하루 한 번 정도는 입 안 전체를 꼼꼼히 관리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기 전엔 꼭 양치와 치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글까지 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5째, 간 기능이 나빠도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거나 이상하게 쇠 냄새 같은 금속성 냄새가 올라온다면 그 원인이 간 기능 저하일 수도 있어요. 간은 해독기관이다 보니까 몸속 노폐물이나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이 피곤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그 독소들이 다 걸러지지 않고 다시 몸을 돌게 되고 결국 그중 일부가 입을 통해 냄새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면서 입에서 쓰고 묘한 냄새가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엄청 텁텁하고 입맛도 없고 물을 마셔도 개운치 않다는 분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간염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입냄새도 간 건강에 경고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식습관을 점검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간을 해독하는 데 좋은 식품들로는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마늘, 미나리, 비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술은 정말 최소화하셔야 해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당분과 지방 섭취도 줄이시고 운동을 통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예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입 냄새가 심해졌다면 단순히 입이 아니라 간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6째, 당뇨가 있는 사람도 입냄새가 달라진다. 당뇨는 피 속에 당이 많아지는 병인데 이게 왜 입냄새랑 관계가 있을까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케톤인데 이 케톤이 배출될 때 입에서 단내, 과일 썩은 냄새 같은 걸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분들, 아무리 양치하고 혀까지 닦아도 냄새가 지속되는 분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며 피곤함이 자주 느껴지는 분들, 이런 경우 당뇨를 의심해봐야 해요. 이럴 땐 입냄새 없애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먼저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식사 관리와 운동은 필수예요.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현미,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입냄새는 그저 구강 문제라고 단정 짓기보다 몸 전체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해요. 7째, 편도결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입냄새가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목젖 옆 편도에 있는 결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편도결석은 작고 노란색 또는 하얀색 덩어리인데 세균, 점액, 음식물 찌꺼기 등이 모여서 딱딱해진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엄청 고약한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 삼킬 때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말할 때 목구멍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은 분들, 그리고 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하얗게 박혀있는 조그만 덩어리를 본 적 있는 분들은 편도결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히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자가로 빼내려다가 상처 내거나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엔 코와 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셔서 점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고 입안을 자주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편도결석은 작지만 냄새만큼은 아주 강력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8째, 코나 축농증 문제도 입냄새로 이어진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입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냄새가 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고름이나 농이 코 뒤로 넘어가면서 그 냄새가 입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거나 코 뒤로 뭐가 넘어가는 느낌이 자주 들거나 머리가 무겁고 얼굴 앞쪽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코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코 세척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리식염수로 하루 한두 번 코를 세척해주는 것만으로도 코 안 환경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비염이나 축농증이 심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약물 치료도 병행하셔야 하고요.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코부터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홉째, 스트레스가 많으면 침이 줄고 입냄새는 늘어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요. 그러면 입속이 마르고 세균이 늘어나고 결국 냄새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 전에 입이 바싹 마르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경험 있으시죠? 또 평소에 잠이 잘 안 오고 뭔가 항상 예민하고 피곤한 분들, 그때마다 입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 또한 침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해결법은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당장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라는 말보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입냄새도 결국 몸의 반응이니 스트레스 관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식습관 자체가 냄새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마늘, 양파, 커리 같은 향신료가 강한 음식들은 섭취 후에도 냄새가 오래 남고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냄새 분자가 땀이나 숨을 통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를 좋아해서 육류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분들,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를 즐겨 먹는 분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분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입 안 환경도 산성화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이럴 땐 식단의 변화가 필요해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특히 생채소나 과일은 씹으면서 입안 세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식사 후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입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을 아예 피하긴 어렵더라도 의식하고 조절하는 태도만으로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입냄새가 단순히 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던 이유가 혓바닥의 설태 때문이기도 했고, 또 입안이 자주 마르는 습관이나 위장의 문제, 심지어 간 건강이나 스트레스, 당뇨까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는 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입냄새의 진짜 이유들을 알고 나니 막연하게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 드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냄새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바람직한 습관들 하나씩 꼭 실천해보세요. 물 자주 마시기, 혀 닦기, 식습관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딱 하나씩만이라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입속도 상쾌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신감 있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